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연석의 일본 군사안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청일전쟁에 이어 러일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내용이 길어서 2부로 나누어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1부는 러일전쟁 이전의 국제적 상황과 전쟁의 배경, 그리고 개전 상황과 리숭 공방 전초전에 대해 다뤄보고요. 이어 2부에서 러일전쟁의 결정적 전투인 리숭 공방전, 봉천 전투, 스시마 해전 등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세기 초 중엽 극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일본 에도 막부의 오랜 세고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이 1854년 페리에 의한 강기 개국을 맞은 후 세계 최강의 국가로 변모하기 시작을 합니다. 1868년 메이지 유신을 단행한 일본은 세인한전쟁이라는 일본 역사상 최대의 국내전의 몸살을 치른 후 구국강병을 착실히 추진하며 급속도로 국력이 신장하게 되죠. 그리고 서서히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1875년 페리의 에도막부 개국과 동일한 수법으로 강화도 앞바다에서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 이듬해 병자 수호적의 체결과 더불어 조선으로 진출한 일본은 청국, 러시아, 유럽의 열강들과 일본의 국익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게 되죠. 청일전쟁 승리 후 조선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한 일본은 서양 열강들과 본격적인 제국주의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1895년 시모노스키 강화 지역으로 청일전쟁이 종결된 지 10년이 채 지나기 전에 당시 영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계 최대 강국인 러시아와 국가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를 걸게 됩니다. 당시 청일전쟁의 결과 일본은 요동반도, 타이완, 황후제도를 전리품으로 차지하고 여순왕이 포함된 요동반도를 차지하려고 했으나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삼국 간섭으로 실패를 하게 되죠. 일본은 열강의 간섭으로 전리품을 뺏기게 되자 이를 국력의 탓으로 여기고 군국주의 실행을 옮기며 육륙함대 계획을 비롯한 군비 확장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한편 19세기 후반 제정 러시아는 이른바 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1860년 북경조약에 의해 연해주를 획득함으로써 조선과 되었으며, 이로부터 러시아는 연해주를 남진정책의 군사적 근거지로 하여 한반도 내의 진출을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시모노스키 조약 결과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는 여순 대련의 소착권을 얻어 제2의 부동항을 확보하게 되며 일본과 대립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1980년대는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을 흡수하면서 중앙아시아를 가로질러 아프가니스탄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서쪽 폴란드에서 동쪽으로는 캄차카 반도까지 뻗어 있었죠.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놓으면서 이 지역에서의 영향과 존재를 굳건하게 하고자 했으며, 갑신정변 이후 러시아는 중국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조선과 독자적으로 수교를 합니다. 그러나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한 러시아의 남한은 영국과 충돌하였으며, 발칸반도 및 근동에서는 크림 전쟁으로, 중앙아시아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양군 충돌하며, 극동 방면에서는 조선과 러시아의 수교를 러시아의 남하라 관제한 영국이 고문도를 2년간 점령하여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일본은 1868년에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의 사상, 기술적인 진보, 풍습 등을 받아들여 일본은 짧은 시간 내에 고립에서 벗어나 근대화된 산업국가로서 체제를 갖추게 되죠. 청일전쟁 승리로 1985년에 시모노스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에서 청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얻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를 견제해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일본이 소유하던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다시 되돌려줬고, 이래야 일본은 러시아의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중국은 요동반도 반환 후에
1997년 러시아와 여청밀약을 체결하여 중국의 안보를 러시아에 보장받으면서 리순과 다롄의 조작권을 러시아에 줬죠. 이로써 러시아는 천의 리순왕의 조작권을 획득하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동항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브라디보스톡에 이르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놓으면서 이 지역에서의 영향과 존재를 굳건하게 하고자 하였죠. 러청밀약으로 여순왕과 대련만을 조처하여 부동항을 확보한 러시아는 1년 후에는 이를 확고히 하려고 동청철도를 놓기 시작했으며 대련과 여순역이 소실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러시아는 우하다나에게서 철도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만주를 점령하였으며 이 시기에 일본은 대한제국으로부터 경부철도 부설권을 획득하여 한반도의 교통망을 장악하고 도쿄정서를 체결하여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우위를 확보했죠. 이러한 상황하에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와의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는 일본이 러시아군을 몰아내기엔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였고 러시아의 만주에 대한 권한을 인정하는 대신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권한을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죠. 이에 대하여 러시아는 만주에 대한 독점권과 한반도의 북위 39도 이북에 대한 중립지역 설정, 한반도의 군사적 이용 불가를 주장하게 되죠.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던 영국과 1902년 영일동맹을 맺었는데요. 이는 러시아가 일본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러시아와 동맹을 맺는 나라가 있으면 영국이 일본의 편으로 참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로 인해 러시아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영국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죠. 그리고 러시아와 조선반대에 대한 분할의 협상은 러시아의 반대로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드디어 러시아와 일전을 치르기로 결심을 하죠. 전쟁은 1904년 2월 8일에 발발하여 1905년 가을까지 계속되었는데요. 양국이 대한제국에서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무력 충돌이었으며 전쟁의 주요 무대는 만주 남부, 특히 요동반도와 한반도의 근해가 되었죠. 결과적으로 일본이 승리하였지만 러일전쟁은 당시 일본으로서는 참으로 무모한 전쟁이었죠. 어쨌든 100여 년 전에 일본은 세계 최강대국 러시아와 싸울 수 있는 군사력과 국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죠. 러일전쟁 당시의 양국의 전력을 볼까요? 한눈에 봐도 일본의 전력은 러시아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죠.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러일전쟁 당시 일본과 러시아의 전력의 차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고 할까요? 국토의 면적은 말할 것도 없이 동원력, 화포, 해군력, 이 모든 것이 러시아의 게임이 안 될 정도의 전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주의 지도자들은 일본의 국익을 위해 러시아와 일전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세계 역사상 최대의 전쟁사가 된 러일전쟁. 일본의 메이지 전황,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러시아의 발팅 함대의 히노미로 세즈토벤스키 제독과 일본의 연합함대의 도고 제독, 그리고 러시아 육군의 아나톨리 스테셜 장군과 일본의 노기 장군 등이 러일전쟁을 주도한 주요 인물들이죠. 양측 합쳐 16만 명 이상의 전사와 30만 명에 달하는 부상자가 생긴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초래한 주로 조선 영토와 중국의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육전과 해전이 번갈아가며 발생하며 최종적으로는 대한해협에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적인 대한해협해전, 즉 스시마 해전을 치르며 막바지로 치닫게 되는데요. 일본군의 한국 상륙으로부터 시작되어 제물포 해전, 리순왕 해전, 압록강 전투를 거치며 노기의 육군 제3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하면서 리순공방전, 203고지 전투, 그리고 요양해전, 옹천해전,
내 육상전을 거쳐 스시마 해전에서의 일본의 결정적인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1904년 2월 4일) 일본은 긴급 의전회의를 열어 러시아와의 국교 단절과 개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발동하게 되죠. 해군은 여순과 브라디보스톡을 채권지로 하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신속히 격파하고 북동의 제해권을 장악하라. 육군의 제1군으로 조선을 점령하고 한만 국경에 러시아군을 구축하라. 그리고 제2군으로 남만주를 투입시켜 요양 부근의 러시아군의 주력을 경멸하라. 그리고 2월 4일 저녁에 야마토 해군 내신은 연합함대와 제3함대 사령관에게 출격 명령을 하단합니다. 연합함대의 인천 출격과 러시아 함대 격파, 그리고 3함대의 제네만 점령, 대한해역 감시 등을 명령하게 되죠. (1904년 2월 8일) 일본군은 요르프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에게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을 가하게 되죠. 청일전쟁이나 태평양전쟁의 진주만 건급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습 공격했죠. 그리고 연합함대의 주력은 신속하게 리순으로 기동을 하게 됩니다. 대한제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던 러시아는 브라디보스토크로부터 정열포 리순항에 이르기까지 제1 태평양 함대를 주둔시킴으로써 군사적 대비태세를 잘 갖추고 있었죠. 이에 일본 연합함대의 제독인 우류 소토키치는 리순항을 공격하려는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의 명령을 받아 6척의 순양함과 2,500명의 병력으로 제물포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파하기로 하죠. 전투 직전인 1904년 2월 7일 일본 연합함대의 대규모 무력 전달을 본 러시아의 포함 코리에츠는 리순항에 지원 요청을 보냈으며 2월 8일 아침 코리에츠는 외해로 나가랬으나 일본 해군이 이를 저지하며 코리에츠와 순양함 지오다가 접전을 합니다. 코리에츠는 항구에서 퇴각했고 지오다는 우류 제독의 소재와 접전했으며 영국의 텔봇, 프랑스의 파스칼, 이탈리아의 엘바, 미국의 USS 빅스비 등 정박한 중립국가 함선에서 일본 해군에게 항의를 했으나 오히려 이어를 받고 피신해버렸죠. 일본군 우류제독은 경순양함 지오다, 다카치오, 아사마, 나니와, 니가타, 아카시아, 어레정 4척을 이끌고 3,000명의 군사들을 제울포에 상륙시켜 제울포로부터 이동하여 서울을 점령하였으며, 그리고 2월 9일 오후까지 일본군은 압도적인 전력으로 러시아 두 전함에 큰 피해를 입혔죠. 이어 일본군은 제울포항에 55,000명의 병력을 상륙시켜 서울과 경운궁을 점령하고 용산에 병력을 주둔시켰으며, 대한제국 각지의 요충항을 점령한 일본군은 한반도를 쉽게 장악합니다. 3일 후인 2월 12일에 러시아 공사가 철수하면서 대한제국과 러시아는 국교가 단절하게 되죠. 당시 러시아의 니콜라이 제는 일본이 아무리 무지몽매하더라도 섣불리 개전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혹시 개전을 하더라도 선전포고 없이 개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의 열국들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었죠. 여기에 일본이 허를 찌르며 선제 기습 공격을 감행하게 된 건데요. 이틀 뒤인 2월 10일에 일본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고, 러시아는 2월 16일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죠. 2월 8일 두 개의 어리정 전대가 리순항에 도착하여 2월 9일 새벽에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여 러시아 해군은 세 척의 전함이 파손되면서 시작된 리순항 해전은 양국군은 크고 작은 승패를 주고받으며 5월 중순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해전은 러일 장군의 전술적인 무승부, 일본의 전략적인 승리로 기결되었다고 볼 수 있죠. 여순항 해전으로는 일본과 러시아 간의 러일 전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으며, 일본군이 선제 공격하여 여순항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만주에서는
러시아군이 곳곳에서 대패해 초반부터 러시아는 승패에서 밀리게 되었죠. 5월 15일 일본군의 15,000톤급 전함 하스세와 12,500톤급 전함 야사시마가 러시아군의 기뢰에 걸려 야시마 함이 폭침하여 450명이 사망하고 하치세함은 견인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후 일본군은 다시 3개월 동안 리순항을 공세했으며 전투는 리순 공방전과 황해 해전으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육상전투는 대한제국의 영토 압록강에서 시작되며 이 전투는 1904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일어난 전투로 압록강 하중류 일대 행안도 의저부 주변을 중심으로 일어난 전투입니다. 구로키 다카모토 중장이 지휘하는 일본 육군 제1군 4만 2천 명이 첫 번째로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가는 도중에 이를 저지하고자 기다리고 있었던 러시아 육군 동방파견대 2만 4천 명 사이에서 벌어진 싸움이며 압록강 도하작전이라고도 합니다. 자신들의 무기가 일본군 병사보다 우수한 것으로 과신하고 병력을 분산 배치한 러시아군의 미하일 자술리치 장군에 대한 일본 육군은 충분한 합포를 갖고 공격하여 러시아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죠. 이어 1904년 5월 25일에서 26일에 야오뚱반도의 리순 북방 진조성 남쪽 근교의 남산으로 불리는 곳에서 양군이 격돌했는데 러시아군이 기관총 등을 장비한 남산 어정도 여시화시켰기 때문에 중반 참호전, 공성전이 되었죠. 일본 육군의 제2군은 적보다 수배나 되는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병력의 10%를 넘는 병력을 잃게 된 전투였죠. 그리고 이 전투의 압록강 전투의 양군은 주로 요동반도에서 전투가 진행되게 됩니다. (1904년 6월 15일) 대한해협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대한해협을 건너 서쪽으로 하는 육군 징용 운송 선박 3척이 러시아 제국 해군 블라디보스토크 순양함대 소속의 3척의 장갑 순양함 러시아 류리크와 그르모보이에 의해 잇따라 공격을 당하면서 항복 거부등의 이유로 격침되어 파괴된 사건이죠. 특히 육군 징용 운송 선박 히다치마루의 격침은 일본 내 여론을 들끓게 했죠. 연합함대, 특히 동해 해상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가미무라 히코노조 중장이 이끌었던 제2함대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그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죠. 제2함대는 사건 발발 2달 후인 8월 14일에 일어난 울산해전에서 블라디보스토크 함대를 사실상 괴멸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1904년 6월 27일 표도르 켈러 중장이 이끄는 러시아 제국 육군과 구로키 다메모토가 이끄는 일본 제국 육군의 소규모 군대가 전략적인 요충지인 모티엔 고개에서 벌인 충돌적인 전투로 만주 야오뚱반도 위치한 모티엔 고지에서 발발하죠. 전투는 6월 27일을 5시 15분 일본군이 러시아군 방어 정면을 공격함에 따라 시작되었고 러시아군은 7시까지 강력한 대포 사격으로 어느 정도 공격을 막아냈지만 8시에는 일본군의 측면 공격에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밤 10시까지 서둘러 심우총으로 후퇴를 하게 되죠. 1904년 6월 14일부터 6월 15일 양일간에 걸쳐 만주 리순항 북부에서 벌어진 전투로 일명 와판구 전투라고도 합니다. 리순항에 틀어박혔던 러시아군을 엄호하기에 등리사의 진지를 구축 중이던 시베리아 제1군단과 그들을 공격한 일본 제6군 제2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로 일본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이 전투 이후 일본군의 리순항 진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904년 7월 24일과 7월 25일까지 만주, 랴오양과 리순 부근에서 일어난 전투로 중국어로 다이시차오 전투라고도 합니다. 잉커와 남만주 철도본선을 연결하는 대석교에 자리를 잡은 러시아 제국 육군의 시베리아 제1군단과 시베리아 제4군단을 일본 제국 육군 제2군이 공격하여 승리한 전투죠.
7월 25일에 일본 제2군은 대속교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1904년 7월 31일에서 8월 1일까지 발발한 교전으로 일본군 제2군에서 분리된 노즈 미츠스라 장군이 지휘하는 제4군 이하의 제5사단과 10사단이 야오양시를 향해 북쪽으로 진군하면서 치른 전투죠. 이 전투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군 제4군은 대규모 작전을 펼치기 위해 야오양시로 향하게 됩니다. 이어서 러일전쟁 2부로 이어집니다.